3, 2, 1, 출발. 네, 오후 첫 번째 주행 출발했습니다. 한기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왔던 팀이고요. 지난 대회 2위 팀입니다. 어제는 3위를 랭크했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펼쳐줄지 괜찮죠? 예, 네, 보행자인지 잘했습니다. 제일 앞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도 하고 있는 유승환 교수입니다. 사실 뭐 제 학창 시절에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었고, 대신에 이제 그 물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움직이고 힘을 받고 뭐 모션이 그 거동이 생기고 이런 쪽 역학 쪽에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 공부할 때랑 나중에 일할 때랑 좀 다른데 내가 좋아하던 것도 나중에 일로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덜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다른 차 그리고 그 차선 위치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알고리즘으로 이제 코딩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 핸들을 뭐 50도 돌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50도를 돌리는 명령을 조향 시스템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향 시스템은 실제 50도를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차가 돌아가니까 회전이 생기고 그걸 다시 측정을 하고 이게 맞나? 계속 체크를 1초에 100번씩 하면서 이제 정해진 경로를 이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속도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 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확보하고 뭐 레이저 센서로 거리들을 측정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와도 사람만큼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100번 하면 99번은 되는데 한 번이 약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내가 믿고 타려면 100번에 99번이 아니라 100만 번에 뭐 99만 9,999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그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떤 대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어떤 차량을 타고 막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막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빛을 못 보고 뭐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때나 저런 게 있다는 건 알았고 저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정보들 막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파고들고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훌륭한 일을 업적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배도 그렇고 요새는 배도 이제 뭐 무인으로 하는, 그리고 비행기도 그렇고 지금 뭐 철도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어떤 센서로부터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맵 기반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기반으로 경로를 정해서 그거대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용화, 실제로 돈을 받고 파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연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술이 적용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택시라든가 아니면 화물차의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흥미인 것 같아요. 흥미.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알아가고 공부해가고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용어가 되게 어떻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이란 거랑 자율이란 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한자어잖아요. 한문도 다르지만 영어로도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은 오토매틱이고요. 자율은 이제 오토노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이 붙으면 자동은 자동인데 좀 더 고차원의 자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 어떤 학생이 하셨나요?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몇 백만, 천만 이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조금씩 짜서 모은 거고 이것도 한 번에 짠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뭐 10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코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일부는 요새는 그 프로그램도 손으로 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걔가 자동으로 코드로 변환되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안 가본 데 가면은 좀 생소해요. 이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표지판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이게 뭔가 달라. 그러면 사람도 다르면 좀 신경이 더 쓰이고 좀 은근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차도 똑같은 영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게 좀 뭔가 다르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더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제 특정 나라 아니면 특정 고속도로 뭐 이런 그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이 좁혀지는 게 쉬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모든 나라에 다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결국은 비싸면 안 사니까. 그래서 항상 기술이라는 게 뭐 구현하는 건 쉬워도 그거를 실제 상용화, 제품화해서 팔 수 있는 거는 더 어려운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지금 대충 그 어림 잡아서 설명드리면 한 현재 저 완전 자율주행차는 한 1억 원 정도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사겠죠. 네. 그래서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여러분 그 제주도 가보시면 공항에서 렌트카 회사까지 그 정해진 구간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내 연구를 봤을 때 우리 아빠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연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저는 요새 그 멀미 쪽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여서 탑승자들이 멀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드럽게 잘 움직여서 멀미를 안 느낄 수 있는지 뭐 그런 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연구하는 게 결국 사람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하는데 활용되는 거에 잘 되는 게 제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허증 당연히 있어야죠. 그냥 법적인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하려면 따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율주행 차가 운행하겠다. 그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지. 뭐 아무나 막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주행 거리는 뭐 차에 정해진 어떤 스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게 조금 미세하게 영향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움직이는데 전기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센서에서 많이 소모되면 그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